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알겠습니다. 토트넘이 지난 시즌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리그 초반이기는 하지만 지난 시즌 단 한 번도 다가간 적이 없었던 리그 2위에도 도달했었고 현재는 다음 라운드를 앞두고 톱4 안에 든 리그 3위에 안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시즌 초반 성적이 매우 좋다 보니 전 토트넘 감독이었던 해리 레드냅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 이야기마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무리뉴 감독은 토트넘이 우승 경쟁팀은 아니라고 며칠 전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지난 시즌 중반 토트넘의 부임에 올 때만 해도 이 멤버로 우승할 수도 있다고 했었거든요. 도대체 어떤 말이 진심인 건지 잠옷 궁금해지긴 합니다. 아무튼 초반에 이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겠죠. 그중 리그 3위에 오르기 위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누가 뭐라 해도 가공할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과 케인 환상 듀오의 맹활약 덕이었죠. 현재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8골로 리그 득점 공동 1위에 올라있고 해리 케인은 도움 8개로 어시스트 단독 1위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선수가 나란히 공격 포인트 부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흐뭇한 기록을 보고 있던 어느 순간 저는 문득 이런 궁금증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시즌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 추세가 시즌 끝까지 이어져 결국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이 되고 해리 케인이 도움왕이 된다면 과연 몇몇 전문가가 말하는 것처럼 토트넘이 우승할 수 있을까?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프리미어리그의 역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한 이래로 과연 득점왕과 도움왕이 한 팀에 동시에 배출됐던 것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달성했던 팀들의 성적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한 팀에 득점왕과 도움왕이 동시에 나온다면야 그 팀의 최종 성적이 좋지 않을 리가 만무하죠. 하지만 저는 막연하게 좋았겠지 이런 거 말고 정확한 기록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이 기록을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옮겨보게 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어시스트 부문은 그 의미와 방식이 중간에 바뀌었지만 저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움 기록을 기반으로 오늘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사전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와 같은 스포츠의 통계와 역사 덕후분들이 즐겁게 봐주시길 바라면서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1992년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한 후 현재 진행 중인 이번 시즌을 제외하면 총 28번의 시즌이 있었고 그중 한 팀에서 득점왕과 도움왕이 동시에 나온 시즌은 총 8번이 있었습니다. 0.29의 비율로 약 4시즌마다 한 번꼴로 도움왕과 득점왕이 한 팀에서 나온 셈이지만 사실상 마지막으로 이 기록이 나왔던 건 지난 시즌을 기준으로 6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만큼 이 기록을 세운다는 것이 더욱 복잡해진 현대 축구에서 매우 어려워졌음을 시사하기도 하죠. 최초의 기록은 프리미어리그 출범 원년인 92-93 시즌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습니다. 당시 테디 쉐링엄이 22골로 득점왕, 에릭 칸토나가 16개의 어시로 도움왕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록은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뭐가 충격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맨유의 앤드류 콜이 34골이나 넣으며 득점왕을 차지했는데 도움왕 또한 앤드류 콜이 13개의 어시를 기록하며 차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선수가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차지하다니 이건 유일한 기록입니다. 정말 후덜덜하네요. 세 번째 기록은 아스날에서 나왔습니다. 01-02 시즌 티에리 앙리가 24골로 득점왕, 로베르 피레가 15개의 어시스트로 도움왕에 올랐죠. 네 번째 기록은 08-09 시즌 첼시에서 나왔습니다. 니콜라 아넬카가 19골로 득점왕을, 프랭크 램파드가 10개의 어시로 도움왕에 올랐죠. 다섯 번째 기록은 바로 그 다음 해인 09-10 시즌의 첼시로 디디에 드록바가 29골을 넣으며 득점왕, 램파드가 14개의 도움으로 2년 연속 도움왕에 등극합니다. 여섯 번째 기록은 오랜만에 맨유로 돌아옵니다. 10-11 시즌 디미타르 베르바토프가 20골로 득점왕을, 나니가 14개의 어시로 도움왕을 차지하죠. 일곱 번째 기록은 12-13 시즌입니다. 이때에도 맨유였는데요. 당시 맨유 소속이던 로빈 반페르시가 26골로 득점왕을, 후안 마타가 12개의 어시로 도움왕을 차지했었죠. 마지막인 여덟 번째 기록은 13-14 시즌의 리버풀입니다. 루이스 수아레즈가 31골로 득점왕을, 스티븐 제라드가 13개의 어시로 도움왕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총 8번이 한 팀에서 득점왕과 도움왕이 나왔던 시즌입니다. 그럼 이 팀들의 성적은 어땠을까요? 단 2번을 제외하고 모두 해당 팀들이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무려 75%의 우승 비율이네요. 그러니까 이 통계에 기대어 봤을 때 만약 이 추세로 손흥민과 케인이 득점왕과 도움왕을 이뤄낸다면 이 명제가 비록 우승이라는 것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확인하고 나니 저는 두 가지 의문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하나는 그럼 저 우승 못한 두 시즌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득점왕과 도움왕을 하려면 평균적으로 대체 어느 정도 골을 넣고 도움을 올려줘야 하는 걸까? 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의문에 대한 답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득점왕과 도움왕이 동시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리그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던 첫 번째 시즌은 08-09 시즌의 첼시였습니다. 첼시는 이 기록을 달성하고도 리그에서 3위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저 시즌의 득점왕은 다른 6시즌에 비해서 득점수가 적었습니다. 다른 시즌의 득점왕은 모두 20골을 넘은 득점을 보였지만 아넬카는 19골을 넣었죠. 도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램파드의 10개의 도움은 이 8시즌 전체에서 가장 적은 기록으로 도움왕이 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한 이유이기도 한데 그것은 경쟁팀들이 너무 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즌의 우승팀은 바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이끌던 맨유였습니다. 게다가 골키퍼에는 반데사르, 수비에는 게리 네빌, 에브라, 퍼디난드, 비디치, 미들진에는 호날두, 긱스, 박지성, 스콜스, 공격수로는 베르바토프, 루니, 테베즈 등 월드 클래스들이 즐비했었죠. 이 시즌의 맨유는 리그 우승과 EFL 컵 대회를 우승했습니다. 준우승팀 리버풀도 수비에 캐러거, 미드필드에 제라드, 사비 알론소, 마스체라노, 공격수에는 페르난도 토레스 등이 있었죠. 그러니까 비록 득점왕과 도움왕이 동시에 나왔어도 상대적으로 그 기록이 저조한 편이었던 데다가 경쟁팀들이 워낙 강세였던 부분도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케인의 어시스트는 이미 8개로 램파드의 기록에 2개 차로 따라잡은 상태이고 현재까지는 이 시즌의 맨유나 리버풀처럼 극강으로 치고 달리는 빅클럽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토트넘에게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도 있어 보이네요.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배출하고도 우승을 못했던 두 번째 시즌은 이 기록을 마지막으로 이뤄냈던 13-14 시즌의 리버풀입니다. 이 당시 리버풀은 승점 84점, 우승팀이었던 맨시티는 승점 86점으로 단 2점 차이로 우승을 놓치게 됩니다. 골득실에서도 밀렸으니 엄밀하게 말하자면 승점 3점 차이로 우승을 놓쳤다고 봐야겠군요. 이때의 맨시티가 만수르의 투자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멤버도 화려해서 당시 조아트가 수문장을, 수비에는 콤파니, 미들에는 다비드 실바, 야야 투레, 공격에는 아구에로가 건재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득점왕과 도움왕이 한 팀에 동시에 나와도 당연히 우승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표가 낮은 타이틀 보유자가 되거나 너무 강한 경쟁팀들이 있거나 아니면 단 한 번의 실수로 승점 3점을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쉽게 놓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승 트로피인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의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손흥민 선수가 만약 시즌 종료 시점에 득점왕 타이틀을 따려면 어림잡아 대략 몇 골 정도 넣어줘야 가능한 것일까요? 그리고 해리 케인은 몇 개의 도움을 올려줘야 도움왕에 오를 수 있는 걸까요? 물론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단순 참고사항으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총 28시즌의 득점왕과 도움왕의 기록을 가장 흔한 대표값인 평균으로 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득점왕의 평균 골수는 26골이었고 도움왕의 평균 도움수는 14회였습니다. 득점왕 골수의 표준 편차는 4.68골이었고 도움왕의 도움수 표준 편차는 2.79회였기 때문에 평균 득점인 26골을 넣어도 득점왕을 차지하기는 상대적으로 다소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어시스트 부분은 평균값인 14개를 해내면 도움왕에 오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은 초반 6경기 만에 손흥민과 칼버트 루인이 8골, 바디 살라가 7골로 그 뒤를 바짝 쫓는 형세로 득점 추이가 매우 빠른 편입니다. 이 분위기를 감안하면 아마 이번 시즌은 30골 정도 선에서 득점왕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바라보게 되네요. 그리고 득점이 많아지면 도움수도 많아지니 도움왕은 16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지극히 개인적인 예측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전문가의 의견이 얼마나 많이 틀리는지. 심지어 저는 전문가도 아닙니다. 리그 초반 득점 선두와 도움 선두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토트넘, 그리고 그 득점 선두가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의 손흥민 선수라니 정말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이 순위가 리그 끝나는 순간까지 그대로 간다는 건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도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우리에게 선물처럼 준 이 즐거운 기회를 통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과 도움에 관련된 간단한 기록 또한 즐길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웠지 않았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저처럼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도 즐거웠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로 저에게 큰 힘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매우 찹니다. 건강 주의하세요. 역시 I guess.